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하방은 단단하다, 조정시 지속 매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에게 한국 시장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EV 보조금이요, 4월부터 삭감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선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은행권, 그러니까 미국 은행권 불안이 계속해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 은행권 불안이 저물고 있다라는 낙관론이 점차 커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은행권의 불안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했죠. 이 SVB의 파산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한 해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급격한 긴축에 따라서 그 후폭풍으로 여러 지방은행들의 몰락이 있었고요. 이런 은행들의 몰락이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준이 작년 한 해 동안은 물가에만 집중을 해왔는데 최근에 은행 위기 관리에 더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라는 그런 낙관론들이 점차 커지면서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면은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의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위주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시총이 크죠. 시총이 큰 만큼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NBC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은행권 위기가 잘 봉합되면서 시장은 반색하고 있고, 이번 금융권에서 나온 위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권 불안이 저물고 있다는 거는 경기도 그만큼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가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즈에서요, 현재 시장은 보고 싶은 재료만 골라서 강세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식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최근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도 오늘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도 오늘 0.72%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1.75%, 메타도 1.21% 오르면서 나스닥의 큰형님들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최근 계속해서 좀 더 오르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오늘은 십자봉이 발생했어요. 보시면 여기 십자봉이 보이는데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다투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봉이 고점에서 나오게 된다면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는 너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주식인데, 자, 이렇게 이 노란색 추세선만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한 11,000선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삼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짜죠. 3월 31일이고 이는 1분기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1분기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큰 반등이 있었던 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대형주 100개만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의 그 분기별 수익률을 보면요, 자, 이번 1분기는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 지금 수익률로 기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연준의 피봇 기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에 따라서 이번 분기에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수익률이 자그마치 한 15%에 이르니까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1분기에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 역시 나스닥 위주, 성장주 위주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73%나 올라주었고요. 메타도 한 79%,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95% 올랐고, 반도체 영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번 분기에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연준이 피봇을 한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접고 완화 정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역시 나스닥 위주,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금융권, 은행권 위기가 좀 잦아들면서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FOMC 회의는 5월 3일에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 25bp 금리 인상을 확률이 38.9%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51.1%로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좀 떨어지겠죠. 어제는 금리 동결 확률이 61%였는데 오늘은 48.9%로 좀 떨어졌어요. 은행권 위기가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5월 달까지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다음 달인 6월 달부터 오히려 25bp씩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다 올랐으니까 이제 쉬거나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대감이 이번 1분기에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는 실적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법이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실적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P 50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날로 갈수록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올해 S&P 500 기업의 EPS가 219.6불이라면 내년에는 244.5불 정도가 기대되고 있고, 이렇게 매 분기마다 좀씩 분기 EPS가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1분기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6개월 이후나 1년 이후에 실적을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지금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주식 투자에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방은 생각보다 견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실적 성장이 받쳐주는 한 미국 주식시장의 하방은 생각보다 견고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있으면 물량 확대 기회로 여기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면 테슬라는 훨씬 더 이렇게 더 견고하고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성장률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흐름을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PCE 지수 발표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좀 덜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이 또 십자봉이 나왔기 때문에 PCE 지수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역시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 한 점심시간대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0.72% 오른 195.2불로 마감을 했고, 계속해서 한 185불에서 200불 사이에 작은 박스권의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한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인도량 발표 때문에 눈치 싸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이요,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급상승이 있었고, 또 이 급상승을 소화하는 그런 조정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어졌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하방은 정말 단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인도량이 예상치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하방은 단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셨듯이 매크로 상황도 좀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테슬라 역시 충분한 그런 조정을 거치고 지금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방은 단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있다라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그렇게 테슬라 주식을 떠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량 역시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좀 버텨야 될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 차량 가격도 많게는 20% 이상까지 내렸는데, 인도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멋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 인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최근에 가장 역대 최고의 인도량을 기록한 게 작년 4분기였는데 40만 5천 대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1쿼터 시장 컨센서스는 41만 9천 대에서 42만 대예요. 원래 1분기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비수기입니다.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4분기보다도 실적이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분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분기, 그러니까 전년 4분기보다도 분명히 더 많은 수량의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3월 1일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1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심어주었기에 충분히 4분기 인도량 40만 5천 대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트로이 테슬라이크 예상치 41만 8천 대부터 바클레이의 예상치 42만 5천 대까지 그리고 모 트위터님께서는 43만 대 이상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각종 기관들이 참고하고 있는 수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마치 31st, 그러니까 오늘 아마 최종 예상치를 좀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리면 우리 시간으로 한 내일쯤 나오겠죠? 주말에 혹시나 이 숫자가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기대감을 심어준 만큼, 그리고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한 만큼 정말 42만 대는 넘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진율을 좀 더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에 가격을 대폭 인하한 만큼 마진율의 하락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최소한 5%포인트 정도 하락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진율 상승을 위해서는 이 모델 S, 모델 X, 이 고가 라인 모델이 좀 많이 팔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우리 돈 1억 한 2천부터 1억 5천까지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차량이 이 모델 S와 X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생산량이 딸리면서 우리나라랑 중국 이런 시장에는 공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주문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미국 수요에 맞추기도 급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재고가 남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또 그만큼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다시 한번 오더를 받기 시작을 했고, 현재 모델 S와 X를 오더를 하면 올해 3분기 정도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중국에는 이미 모델 S와 X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델 3랑 모델 Y만 판매했다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인데, 이제는 모델 S와 X가 판매가 되면서 마진율 향상에 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도 크고 비싼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진율 방어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광고비를 쓰지 않는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고향 킨텍스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서울 모빌리티 쇼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큰 부스를 마련해서 이렇게 자동차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전시회에 들어가려면 전시회 참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이 꽤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본 모빌리티 쇼에서 모델 S와 X 옵티머스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스크린에 보면 모델 S 플레드에 그 광고 이미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의 이미지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모빌리티 쇼는 EV, 그러니까 배터리 EV의 각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전시된 차량이 EV로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의 신규 컨셉 모델도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로드스터를 겨냥한 듯한 그런 디자인의 차량이 있고, 기아의 EV9 이번에 새로 출시한 대형 SUV 전기차죠. 디자인을 잘 뺀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쌍용차를 인수한 KG 모빌리티에서도 이렇게 토레스 EV, 배터리 EV 차량을 전시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EV, 그러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요, 가장 주목이 받을 만한 건 역시 테슬라 봇이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봇을 실제로 보고 싶으면 킨텍스로 지금 향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테슬라 봇 옵티머스를 선보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에 이 옵티머스 테슬라 봇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일단은 모형을 갖다 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테슬라는 한국 시장의 진심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테슬라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마케팅적인 움직임이 좀 모델 S와 X, 그러니까 고가 라인업의 판매 확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러한 가운데 좀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동안 한 75% 정도 주가 상승을 한 배경에는 물론 주가가
이전에 워낙 많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올해 1월부터 실시된 미국의 EV 보조금에도 영향을 받고 주가가 또 크게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현재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는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EV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4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 IRA, EV 세금 공제에 대해서 새로운 배터리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규정을 준수를 하지 못하면요, 7,500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인 3,750불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테슬라 역시 중국의 CATL로부터 LFP 배터리를 수입해서 일부 모델 Y, 모델 3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CATL도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같은 곳에도 새로운 공장을 지금 기가팩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터리와 관련된 규정에는 광물 규정도 있습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역시 미국과 자유무역을 협정한 그런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고도 규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은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한 배터리의 광물 지침은요, 매년 또 10%씩 증가한다라고 해요. 현재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이 되고 이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50%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60%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테슬라 분위기나 나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좀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번외 뉴스로는요, 테슬라는 데킬라를 또 생산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술을 직접 생산하진 않았겠죠. 굿즈를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맥주를 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맥주 3병에 89유로나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수준인데 아무래도 기념품으로 가져갈 만 하겠죠. 테슬라는 워낙 팬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출시가 되면 바로 매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는 판매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유럽 위주, 독일 위주로 판매가 되는 그런 굿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사이버 트럭 형태로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진 모습, 삼각형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독일 맥주 500년 전통을 존중하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재밌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 마케팅을 참 잘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오히려 이렇게 크게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내면서 사람들의 입에 크게 오를 수 있는 소재를 계속 던지는 게 테슬라의 마케팅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